이게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나 경제를 많이는 모르는데 방송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맥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IMF가 뭐예요? 국가부도. 근데 외환 보유가 너무 적어가지고 다른 뭘 어떤 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 국제통화기금 통화기금이 돈을 불려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해라. 정부도 기업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환율 금리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할 게 없어. 흐름이 있어서 흐름이. 일단 흐름이 있어. 경제가 안 좋은 흐름이 있어. 환율과 금리 때문에. 근데 레고랜드 사태. 좀 쉽게 표현해서 강원도에 레고랜드를 짓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요거 못해. 요거 보증 못해. 이렇게 털어버린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강원도라기보다는 김진태가 네. 쏘아올린 거대한 똥볼이죠. 진짜 확실히 이게 진보 채널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게 뭐냐면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부터 못 막게 된 상태고요. 돈밖에 모르는 자가 전 정부의 뭔가 치적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망하게 만들 만한 일을 지금 저질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진태 사태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걸 지금 촉발시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그 사태도 사실 그 금융사 한 곳에 부도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리먼 사태. 연쇄 부도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딱 그 꼴이 나게 생겼거든요. 김진태가 강원도의 신용도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지방 정부들의 그 신용도도 같이 제로로 떨어져 버렸고, 지방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한국전력, 뭐 가스공사, 뭐 이런 엄청나게 튼튼한 공기업들의 채권까지 신용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롯데건설이 3천억을 못 막아가지고 이렇게 안전불조하다가 계열사에서 3천억 수혜를 받아서 지금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100억, 200억 정도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못하면은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한 군데 부도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물려있는 증권사들, 은행들 그 결과한테 누구한테 돈을 요구할까요? 예. 그래서 사퇴한 게 트러스잖아요, 지금 자, 영국에서. 그러니까 롯데만 해도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 수천 개 이상의 수십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수천 개의 대기업이 있어요. 이 중에 IMF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증권사 한보. 부도. 한보죠, 한보. 네,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하나가 터지니까 나라가 아작나 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레고랜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 최문순 지사가 취임을 하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강원도 다음에 미국 멀린 투자 합의 각서 MOA를 체결하고요. 한국투자증권, KIS 춘천 개발 유동화 주식회사 SPC 설립, 210억 원 규모 ABCP 발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어. 김진태가 취임해가지고 못한다고 털어버린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설명을 잘 해놨어요. 1. 강원도가 지급보증 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했음. 2. 그 지급보증 규모가 약 2천억 원 정도임. 3. 그리고 이 돈을 이제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 여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레고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 기관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천억 원 정도는 강원도가 책임질 테니까 요거 빌려줘라고 한 건데 강원도가 갑자기 도지사 바뀌었다고? 이거 보증 못 써 이렇게 털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강원도가 지급 불가 선언을 해버림. 이유는 돈이 없음.
5. 근데 이를 어째 사기업도 아닌 지자체가 지급보증 계약 이행을 못한다고 하니 관련 채권 시장이 흔들림. 6. 채권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신용 좋은 지자체도 지급 불가 선언할 정도면 그보다 신용이 낮은 채권은 볼 필요 없다는 시장 반응. 7. 그로 인해 줄줄이 채권값 똥값 되고 이후 채권 발행에도 판매가 안 됨. 8. 일이 커지니 국가가 나서서 50조 지원 대책 발표. 9. 이제서야 상황 좆된 거 안 김진태가 사실 돈 있다. 2천억 원 갚겠다 함.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전임 도지사 업적 날려버리고 싶었음. 10. 하지만 이미 국내 채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임. 11.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돈을 풀면 인플레가 심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려 저상상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 12. 이 사태 때문에 부동산 PF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어음을 못 막아 망하는 기업 등 기업들 줄조산 우려됨. 13. 결국 시발 영국권 나게 됨. 누가 시발이라고 써놨어요? 신발이. 신발. 상황 아시겠죠, 대충. 네. 이게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용상사거든요. 아니 정부기관이 여러분 강원도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 보증 섰는데 쉽게 표현해 연대보증인인 거잖아. 네. 사적으로 보면. 근데 나 이거 보증 못 서라고 털어버리면은 지금 경기도가 신용도가 AA 등급이라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A AA 등급이죠. 등급이 다 있죠. 거기다가 채권 투자의 특징 자체가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고 원금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채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용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용도는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쌓여온 일종의 연대 개념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라는 지자체 하나가 갑자기 나는 배쨘다 못해 해버리면 그 연쇄적인 그 약속의 그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투자를 하는 쪽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이 채권에 있어서 지난번 정권에는 분명히 이거를 보증해 줬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안정적인 지방채 보증을 못 해주네? 그럼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네 하면서 이게 연쇄 지금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내 돈도 그럼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빼서 뭐 국채나 아니면 지방채를 산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었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장 이거 지난번 사태처럼 터져가지고 저축은행에서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리스크가 커지고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이 문제가 도미노가 돼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방금 그 정리된 글을 보면은 진짜 작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김진태가 강원도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지금 하는 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진짜 날아가게 생긴 거를 김진태가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윤석열과.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뭘 알겠습니까? 깨놓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나라에 돈이 없다 하더니 2천억으로 막을 걸 지금 50조를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0조 아니, 어디서 나서. 너무 충격이야 네. 지금.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김진태 큰 사고 쳤다. 여당 지도부도 꾸짖은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사태의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그러니까 시중에 저축은행 하나만 구도설까지 나오는 이유가 저런 저것 게 때문에. 있죠. 예. 채권시장 혼란 철회 유감. 레고랜드발 자본시장 충격 사과.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진짜 2천억 원이 50조로 가도 못 막을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짓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상으로 자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금리 인상이 안 되고 환율도 괜찮으면은 만기 연장 해주거든요. 만기 연장 해주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또는 증권사 등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이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임금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자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건설 경기가 그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이후로 누적된 그 지방의 미분양은 이미 3만 건을 3만 채를 넘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만 500채 이상의 미분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은 어디선가는 사실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축은행 부도 나는 거 아니냐. 그래, 나 그거 그리고, 무섭더라고. 예,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50조를 시장에 풀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금리 인상합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안 잡혀가지고 미국도 계속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따라서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시장에다가 지금 상태에서 돈줄을 죄일 상황에서 50조를 풀어버리면 회수되지 못한 돈에 돈을 더 푼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급등을 해버리겠어요.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더 강해지고 한국은 더 리스크가 그렇죠. 커지는 거죠. 예. 지금 김진태가 얼마나 양아치냐면은 옛날에 김진태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문화재위가 레고랜드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 뛰어내려라. 옛날에 얘가 당선되려고 레고랜드를 찬성했던 놈이에요. 이런 놈이 전임 지사의 그 사업이라고 그냥 털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난리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이직들 반성 좀 하십시오. 정말로.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더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국과 금리 차이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지금도 줄어들고 네, 있는데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환율 방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대. 근데 이번에 외환 그 환율 상승 막으려고 한국보다 대만이 4분의 1 정도 쓰고 막았어요. 한국은 돈 많이 쓰고도 지금 못 막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썼어. 환율 방어하느라고.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 못하고 국민연금이랑 한국은행끼리 통화 스와프 시켰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이 외환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좀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잘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MF가 외환 보유고 감소하면서 발생된 거거든요. 아, 진짜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려야지. 우리는 이제 마음 결정했어. 방향 잡았어. 끌어내리는 걸로 가야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 이게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연합뉴스가 시리즈로 냈잖아요. 자금 경색 비상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만기 자금 마련 비상 시리즈로 냈다고요. 연합뉴스 정권 눈치 제일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자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자 제한법에서 이제 이렇게 이자를 계속 깎으니까 일본 자금들이 철수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금들이 사채로 전환돼 가지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 제3금융, 제4금융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사채 형태로 남아가지고 자금 시장에서 이익을 보려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서민들하고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난 사태가 예상이 되고 저번에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IMF가 온다면 아시아가 제일 위험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회사채 만기 예정 규모 한번 보여주세요. 68조. 옛날 같으면 이게 연기가 됐다고. 근데 지금 안 된다고. 은행도 살아야 되고 증권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진짜 심각해 보였던 게 한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의 돈을 다 갚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기존의 채권을 그러니까 태운다고 하는데 그 상각시키고 그러니까 차환이라고 하죠. 새로운 채권으로 이제 갈아타도록 이렇게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전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배당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일단 그 배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전기요금을 통해서 손실을 계속 보전해 나가지만 결국에 장부상으로는 일단 적자가 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자금 조달이 안 된다. 그럼 배당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외국인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빠졌을 때 한전 때문에 흔들리는 주식시장을 누가 방어할 겁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오늘 너무 연쇄 무서워. 효과라니까요. 2천억 물론 강원도가 아니어도 상태가 위태위태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막 불이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태라는 놈이 가가지고 휘발유를 막 부으니까 난리가 나는 상태가 된 건데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압색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좀 과하게 그렇게까지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무능의 최급 한왕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 중간에 내려오면 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경제예요. 시진핑한테 지금 반대가 많은 이유도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 3, 4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못해. 근데 3년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능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돈줄이 막혔는데 만기가 몰려오고 내년 상반기까지 68조를 막아야 되는데 물론 일부는 연장이 되겠지. 근데 다수는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연장이 안 돼. 약속된 기한까지 갚으세요 하면 못 갚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부도나는 그게 부도나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음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미 다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다 낼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려줘 하면 은행들이 부도날 것 같으니까 돈줄 다 끊어버리니까 더 아주 작은 부채에도 그냥 더 큰 어음 사태가 나서 부도가 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용 등급 좋은 데 있잖아요. 뭐 웬만한 거 착착착 막아가지고 우리 일반인 같으면은 1등급, 우리랑 1등급 예. 대출 안 해준다는 거야 지금. AAA 등급도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은행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이게 왜 이런 케이스가 생겼냐면 IMF 때 아까 그 한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딱 IMF 때 뭐가 기억나 그러면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잘 나가던 증권사들이 그때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고려증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종금사 자금 막아버리는 바람에 증권사까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아 이거 은행이 흔들리겠네 내 돈은 어떡하지 저축은행 아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때문에 위험할 일은 없겠지만 진짜 실제적인 위험은 서민들한테 오는 실질적인 위험은 은행들이 자금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대출 횟수를 굉장히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을 어떤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그 자금을 회수하든지 하려면 주택 그 담보로 나갔던 대출이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다시 먹인다고 처음에 그 대출을 했을 때 하고 그 자산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원금 상환 압박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원금 상환을 못 하게 되니까. 근데 원래 이제 아까 말한 한보 같은 대기업에게 중요한 게 거기에 매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될까봐 우려하는 거고 진짜로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건설 쪽, 증권 쪽이 돈줄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지금 뭐 이윤정 님이 이쪽 전문 분야지만 증권사도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엄청나게 올 거다라는 위기감. 경제는 쉽니다라고 그랬잖아.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은요 예전에 IMF를 한번 겪은 다음에 굉장히 특히 건설업 같은 데 대출해 주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종합금융회사가 되면서 증권회사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약간 굉장히 유하게 좀 조건을 유하게 빌려준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건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보다 좋은 조건으로 좀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증권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표현이 그 나오더라고요. 조기 장부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장부를 조기 마감했다. 예. 보통 그러니까 11월, 12월 돼야지 장부 마감을 하고 정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9월 말에 그러니까 김진태가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이미 그냥 다른 증권사들은 전부 장부상 마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신용 리스크를 키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롯데 쪽도 롯데 건설이 문제였었지. 예. 결국 최악일 때는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디폴트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부도란 뜻이에요. 도산해돼 버렸다. 전문 용어로 배째라 이거잖아요. 예. 강원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어떤 금융사든 어떤 증권회사든 디폴트 선언이 일어나면 사실 그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융은 진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파생 효과가 어디까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올해 안에 만약에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끌어내린다고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너무 윤석열이 걱정이에요. 내려오면은 또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뭐 미스리님 오늘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뭐냐면 이슈를 미리 땡겨서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2200포인트까지 내려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모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외국인들조차 아 드디어 이제 제대로 바뀌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신뢰감이 커지죠. 네. 그래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구나. 윤석열이가 전어구나 지금. 아이고. 어쨌든 기업들이 줄도산한 우려가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원인이든 간에 제2 IMF처럼 뭐 국제통화기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여기 이거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 보복만 하고 있어. 이건 어떻게 막냐면요. 거대 야당하고 여당하고 만나가지고 여야가 경제대책회의 같은 걸 열면서 합심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지가 뭔가 주둥아리로 나불거리는 거 생중계하고 있다나 자빠졌고, 시정연설해갖고, 야당한테 이거 예산안 협조해 주십시오 했더니 연설하려고 하기 전날, 막, 검사 새끼들 무슨 짭새도 아니고, 출근길에 끼어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막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윤석열 망해라 씨발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국민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욕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잘 되나 보자. 저거 모질 같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이 제일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윤석열은 경제를 몰라. 아예 몰라. 그러니까 추경호한테 대부분 맡겨. 추경호 내가 봤을 땐 우리나라 최고의 실세는 김건희도 윤석열도 아니에요. 한동훈도 아니고 추경호라고 나는 봐. 추경호가 대통령실 관련한 예산 펑펑 써주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 국유재산은 막 펑펑 빨아먹고 이런 나라 만들어서 결국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이딴 식으로 가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김진태가 강원도 그 회사를 가지고 장난칠 때 기재부에서 미리 대응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또 이상한 또 굉장히 나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이런 식으로 큰 똥볼을 싸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자산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업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부도난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노나든 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부도나는 회사들은 기업 가치가 잔존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빨리 인수해가지고 쪼개서 팔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이 됐든 회사가 됐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탁한 시장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큰 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기재부 세력과 결탁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아닐까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나라가. 돈 갖고 있을 때는 기업 자산 가치가 1,000억 원짜리를 저 회사가 살짝 망하잖아요. 그러면 200~300억에 인수해버려. 이 사람은 실제로 이 가치는 내 돈을 쏟아 부으면 1,000억 원짜리가 2,00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포가 심해지는 거야. 돈 가진 놈들이 훨씬 더 튼튼해지는 거죠. 진짜 힘든 건 서민들이죠. 대기업 하나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망하는 게 줄줄이 나오는 상태가. 네. 롯데건설이 이번에 그나마 다행으로 자기 그 산해유보금이 많은 회사니까 네. 뭐 롯데케미칼인가에서 돈 빌려서 썼다 그러는데 안 그러는 기업들은 이제 분명히 대기업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놈들은 가만히 돈 가지고 있다가 이런 분위기에서 회사 안 좋아지는 거 넙죽넙죽 받는 거 전문 용어로 적대적 M&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좋아할 수도 있죠. 돈 있는 네. 사람들은. 자, 알겠습니다.